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래도 좀 무난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엄청난 급등을 또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우리 VIP님들도 카카오는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벌써 70%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미래에 좀 더 포커스를 뒀을 때 재무적으로의 이 성장은 우상향은 맞는데, 방향은 맞는데 이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비중이 좀 많다 싶으신 분들은 일부라도 조금 익절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주가라는 건요, 항상 우려스러운 어떤 부분이 주가에다 반영이 되거나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은 어쨌든 재료 소멸이에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재료는 소멸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현대차의 주가 동향을 좀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 사실 현대차를 볼 때 이 정도 가격 언저리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22만 5천 원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갭으로 올려놓고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자, 그러면서 항상 현대차는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함께 공존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우리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스타트를 좀 시동을 걸어줬습니다. 판매 대수나 예약 건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줬죠. 근데 이제 생산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생산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도 상대적으로 크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배터리 코나 배터리라든지 또 전기 버스 같은 것들 배터리 화재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손실을 또 감당해야 됐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들로 보면은 사실 좀 뭐랄까요, 진짜 기대감과 좀 우려감이 같이 존재하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이 22만 5천 원이라는 단가를 좀 지켜내 줘야 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좀 시세를 무너뜨리면서 갭을 다 메꾸고 21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 같은 포커스를 뒀을 때 그래도 우려감 쪽으로 우선적으로 시야를 돌렸구나, 우선적으로 시각을 돌린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라도 비중을 좀 축소해 두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략 매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략 매도를 해버리면 매도하자마자 올라오면 또 배 아프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차를 전략 매도를 해버려야 될 종목일까요? 전혀 그렇진 않죠. 일부 비중 관리만 좀 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제네시스 판매 호조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 속도가 아직까지 근데 전체적으로 완성차,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는 아직 극소수라는 겁니다. 극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무조건 전기차만 쫓아서 이걸로만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이오닉 5 평가 별로네? 물론 미래의 어떤 미래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떤 기업의 밸류를 따져보면은 전혀, 그렇죠? 이 흐름이 전혀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의 판매 호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현대차가 중국 시장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브랜드를 정말 우리 사실 국내에서, 물론 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외국차, 외제차 하면 되게 고급지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GV80을 탈 때와 하다못해 그냥 독일 3사의 어떤 준중형 세단 이런 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도 뭔가 모르게 외제차라는 그런 포스가 좀 있어요. 그쵸? 하다못해 벤츠 C클래스 아니면 A클래스, 아우디 A5, A4, A6까지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정말 더 뭔가 웅장하고 포스가 있는 거, 더 내가 타기 좋을 거, 이런 거는 누가 봐도 GV80이 그런 웅장함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브랜드, 차를 엄청 깊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우와 벤츠, 우와 아우디, 우와 BMW 이렇게 또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약간 뭔가 모르게 제네시스는 그래도 우리나라 거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아무튼 해외에서 봤을 때는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차량들을 봤을 때 특히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기가 상당합니다. 정말 우리가 외제차 타듯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이제 외제차 타듯이 타는 거잖아요. 절대 뒤처지지 않는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타이거 우즈 우리 사고에서도 GV80이 한 번 더 또 안정성 쪽으로 굉장히 또 인정을 받게 되면서 좋은 어떤 흐름을, 판매에 대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 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은 또 반도체 공급 차질이 없다라는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은 괜찮아요. 1분기 실적은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플카 협력 관련해서 처음에 시세를 내주면서 시세 올라왔던 부분이 깨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바로 어차피 이 밸류를 충분히 받아도 될 만한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누구나 좋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1분기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소폭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지만 자동차 판매 실적과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절성으로 인한 국내 지역 판매가 다소 하락을 보였고 미국 지역 한파, 그리고 신흥국의 통화 약세 등은 아쉬웠으나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가동률이 기존 예상 대비 양호했음. 향후 모멘텀을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될 시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쨌든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기는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비중은 좀 작지만 국내에서 사전 계약 첫날에만 올해의 국내 사업 계획의 92%를 확보를 했다. 그리고 제네시스 GV70을 북미에서도 이제 2분기에 출시를 하고 SUV가 주요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중에 70% 이상이 SUV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대차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게 SUV 차량이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 제네시스, 그쵸? 이쪽. 그러니까 콜라보. 이게 지금 진짜 두 가지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제네시스의 SUV. 이러면은, 정말로 마진이 좀 그래도 괜찮은, 그런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호스 스타리아. 14년 만에 신차로 출시가 되면서 신차 효과에 따른 연간 판매량 및 수익성 증가로 전사 매출, 이익 기여 전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의 차량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의 판매만 놓고 보더라도 현대차의 밸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 우려감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인 건 맞지만 결국에 주가에는 그렇게 반영이 된다면 어쩔 수가 없죠. 주가가 흘러내린다라면 우리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분할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VIP 회원님들도 예전부터 기아차,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 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빅히트도 이때부터 계속 가지고 오고 있고, 현대차, 카카오, 그렇죠? 오늘 카카오 굉장한 급등을 보였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45%대, 뭐 50%대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 우리 VIP님들 오늘 시세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7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VIP님들은 정확하게 7월 20날부터 매매를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6% 정도 수익률을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60만원 보고 있는데 60만원 가서도 매도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주춤하지 않는데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단기적인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단타로 잠깐 들어갔다 나온 종목이기도 하고요. 질환지교, 뭐 코퍼스 코리아, 그렇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그동안 물려있던 거는 또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씩 정리를 하는 관점. 뭐 물렸다고 해서 나물라라는 게 아니라 좀 기회가 될 때는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DSC 인베스트먼트 180만원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LG전자, 현대차, 빅히트 다 실적주예요. 요거는 단타. 물론 실적도 띄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좌를 양방향으로 트레이딩 관점과 실적주들 이렇게 해서 좀 잘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해서 끌고 나가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보면서 지금은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만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추세를 좀 더 돌리거나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단가적인 가격적인 가이드를 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측 아래 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당장 코스피가 3600, 3700까지 바라봤을 때 아직 나는 실적주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좌측 아래 2번으로 연락 주시면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서 다양한 좋은 종목들 지금 바로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VIP방 지금 여러분들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